저는 우리 자매와 한 남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거라는 말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가볍게 웃어 넘겼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할머니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인간은 전생에 우리 자매와 어떤 인연으로 묶여 있었기에 현생에서 이리도 지독한 악연으로 만나게 된 것일까요? 우리 집은 부모님과 언니와 저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어요. 직장도 이 근처이다 보니 차를 가지고 30분 정도만 가면 되는 곳이라서 그냥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요즘 집값이다 뭐다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면서 같이 있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에 언니와 저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도 우리 자매가 곁에 있기를 바라셨고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살던 오빠가 서울에서 고향에 내려오면서 정말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끔찍하기만 하네요. 우리의 이야기는 그 오빠가 직장이 대구로 발령이 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동네에서 대구까지는 먼 거리가 아니었기에 그냥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을 하겠다고 내려왔더라고요. 어느 날 퇴근하고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우리 집을 빼꼼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 그 오빠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세요? 라고 물었어요. 너 진영이구나. 나 명재야. 우리 진짜 오랜만이다. 그 오빠가 반갑다는 듯이 저한테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렇네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여긴 어쩐 일이에요? 아줌마한테 오빠가 서울에서 좋은 직장에 다닌다는 소식 들었어요. 아줌마가 오빠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웃으며 말을 했어요. 야, 너 갑자기 왜 존댓말이야? 우리 예전에는 반말하고 그렇게 놀았잖아. 그때는 어렸을 때고 지금 우리가 어른인데 그럴 수 있나요? 제가 쑥스럽다는 듯이 웃으며 말을 했어요. 지금 잠깐 시간 돼? 오빠가 물었고 지금이요? 제가 놀라서 다시 물었어요. 나 심심해서 그러는데 나가서 커피 한잔 마실래? 우리 옛날 얘기도 하고 말이야. 서울에 살다 보니 빡빡해서 머리 아팠었는데 내려오니까 공기도 좋고 좋다. 라고 오빠가 말했지만 제가 선뜻 대답을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예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편하게 지냈지만 지금은 그럴 나이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괜히 사람들이 수근거리니까 걱정도 되었고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던지 괜찮아. 무슨 옛날도 아니고 그냥 커피 한잔 마시는데 어때? 라며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렇게 저는 오빠와 커피를 마시러 들어갔어요. 야, 동네 업종 하나도 안 변했네. 너 계속 여기 있었던 거야? 너 공부 꽤 잘하더니 결국 공무원 됐네. 공무원이 우리 아빠 소원이었잖아요. 근데 월급도 적고 그냥 그래요. 야, 요즘 공무원만한 직업이 어디 있냐? 일반 회사 진짜 힘들어. 오빠가 인상까지 쓰면서 말을 했어요. 그런 오빠의 말에 그렇죠. 제 친구들도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어떤 일이든 돈 버는 게 만만치는 않죠. 오빠는 회사에서 잘 나간다고 아줌마가 입만 열면 오빠 칭찬이에요. 에이, 잘 나가긴. 그냥 그렇지 뭐. 회사 빨리 때려치우고 사업을 해야 하는 건데 회사 월급 받아서는 희망이 없어. 오빠가 한숨까지 쉬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대화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오빠가 저를 빤히 바라보면서 너는 어렸을 때도 예쁘더니 아직도 예쁘다. 남자친구는 있어? 라고 물었어요. 아니요, 남자친구는 무슨 없어요. 제가 손사래를 치면서 말을 했어요. 뭐야, 이렇게 예쁜데 남자친구가 없단 말이야? 직업도 좋아, 얼굴도 예뻐, 성격도 좋아. 도대체 남자친구가 왜 없는 거야? 오빠가 말을 했어요. 그냥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아직은 혼자가 편하기도 하고요. 제가 쑥스러운 듯이 말을 했어요. 내가 옆에 있었으면 벌써 내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했을 텐데 라며 오빠가 저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그런 오빠의 말에 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렇게 오빠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는데 잘생긴 얼굴은 여전했습니다. 옛날부터 오빠는 여자들에게 참 인기가 많았어요. 뽀얀 얼굴에 키도 컸고 말도 참 잘했거든요. 거기다가 공부까지 꽤 잘해서 다른 동네에서 우리 동네까지 오빠를 보러 오기도 했고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언니들도 꽤 많았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저도 오빠를 좋아했었거든요. 그 생각을 하니 얼굴이 더 붉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저를 보며 오빠는 또 엄청 귀엽다며 제 머리 위에 손을 올리더니 마구마구 흔들어댔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말이죠. 오빠와 저는 그렇게 한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너 핸드폰 좀 줘봐 라고 말을 하더니 저의 핸드폰을 가져가서는 오빠 핸드폰 번호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으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더니 오빠 핸드폰에 제 번호가 뜨자 바로 저장을 하더라고요. 심심한데 가끔 보자. 나 주말에 할 일도 없고 가끔 커피나 마시자. 오빠가 활짝 웃으며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제가 뭐라 대답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오빠는 그 뒤로 저에게 수시로 전화와 문자를 했어요. 하지만 사실 저도 그런 오빠가 싫지만은 않았기에 그냥 다 받아줬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오빠가 강제적으로 카페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진영아, 우리 사귀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뜸들일 필요가 있냐? 서로 알만큼 다 아는 사이인데 라고 말을 하던 오빠는 턱자 위로 뭔가를 쓱 하고 내밀었어요. 자세히 보니 목걸이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우리 사귀는 기념으로 주는 선물이야. 괜찮아요. 이런 선물 부담스러워서요. 제가 거절했지만 너 그럼 날 거절하는 거야? 오빠가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너도 싫은 거 아니잖아 라고 물었어요.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당황을 한 채 말을 했어요. 그럼 그냥 사귀어봐. 좋잖아. 우리 부모님들끼리도 알고 지내는 사이고 복잡할 거 없지. 오빠가 다시 한번 말을 했고 저도 그런 오빠가 싫지는 않았기에 아니 오히려 저도 마음이 있었기에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았어. 그럼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거다. 그리고 서로 나이도 있으니까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거야. 알겠지? 오빠가 확실히 하고 싶다는 듯이 제가 물었어요. 제가 쑥스럽게 대답을 했고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 둘이 사귀는 건 당분간 아무도 모르게 하자. 결혼 날짜가 잡힌 것도 아니고 서로 부모님들끼리 불편해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 둘이 비밀 연애하다가 서프라이즈하고 밝히는 거지. 어때? 괜찮지? 오빠가 물었고 그런 오빠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생각해보니 오빠는 이미 머릿속으로 다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치밀한 인간이었던 거죠. 제가 입이 무겁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그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다 떠벌리고 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에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데이트할 때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기도 했는데요. 오빠가 혹시 몰라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남자친구는 대단한 인간이었는데요. 이때쯤은 사귀고 있었기에 남자친구라는 호칭을 사용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치밀하게 작전을 짰던 것이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잘 사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자친구가 많이 바빠졌는데요. 어느 날은 오빠, 요즘 많이 바빠? 제가 물었어요. 왜? 아니, 요즘 많이 바쁜 것 같아서. 우리 얼굴 본 지 한참 된 것 같아서. 내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네가 이해 좀 해줘라. 남자친구는 항상 같은 말을 했지만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일 때문에 바쁜 건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같은 동네에 사는데 늦은 시간에 남자친구 집을 확인해보면 항상 남자친구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나 문자를 하면 바쁘다고만 했고요. 그러다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남자친구 엄마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래, 진영이구나. 출근하니? 네, 근데 오빠는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동네에서 얼굴을 통 볼 수가 없네요. 우리 아들? 그러게 말이다. 집에 들어오긴 하는데 새벽에 들어와서 옷만 갈아입고 바로 나가고 하는 것 보니 많이 바쁘긴 한 것 같다구나. 회사가 워낙 바쁜 회사잖아. 근데 그건 왜 묻는 거니? 남자친구 엄마가 물었어요. 그냥요. 엄청 바쁜 것 같길래요. 라고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외박을 수시로 했고 거기다가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간다며 집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저를 만나긴 했는데요. 그때도 엄청 바쁜지 항상 핸드폰을 끼고 살았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잘했기에 별 상관도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바보여도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인가 봅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는데 명주 말이야. 사귀던 여자랑 결혼한다는데 세상에 아가씨가 무슨 중소기업 사장 딸이래. 엄마가 놀라서 말을 했어요. 명주 오빠? 우리 동네 명주 오빠?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래, 명주 말이야. 내가 명주 엄마한테 들어보니 지금도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월급쟁이는 성에 안 차는지 내려올 때부터 사업을 한다고 노래를 부르더래.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결혼할 여자 아빠가 사장이라더니 그래서 그 사장한테 본격적으로 일을 배워서 창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 이러다가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사업가 나오는 거 아냐?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가 신이 나서 말을 했어요. 그 순간 밥을 먹던 제가 숟가락을 내려놨는데요. 그런데 언니도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언니가 저보다 더 놀란 표정이었는데요. 그런 언니를 보며 아니, 제가 갑자기 왜 저래?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엄마가 놀라서 물었지만 언니는 아무 말도 없이 방에 들어가서 누워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언니를 신경 쓸 틈이 없었는데요. 엄마, 명재 오빠 말이야. 그거 다 사실이야? 제가 엄마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럼 제 말에 그러니까 곧 상견례를 하지. 명재 엄마가 그때 입을 옷을 사야 한다고 나한테 같이 가달라고 했다니까. 그럼 확실한 거 아니겠니? 엄마가 확실한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뒤 밖으로 나와 차에 앉아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은 남자친구에게 따지듯이 물었는데요.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며 남자친구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엄마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배신감에 치가 떨려왔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냥 참으려고 했어요. 같은 동네인데다가 소문이 나서 좋을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아마도 남자친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잠시 후 저는 정말이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집에 들어가서 언니 방으로 갔는데 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제 마음도 참 심란했는데 언니까지 그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언니에게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제가 언니에게 물었고 눈물을 흘리던 언니가 저에게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자고 말을 하더니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제 차 안에서 대화를 했어요. 언니가 많이 화가 나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컸거든요. 김명재 나쁜 놈, 날 속였어. 언니가 이를 갈며 입을 열었어요. 명재 오빠가 왜?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나 사실 명재랑 사귀고 있었어. 명재 여기 내려오고 얼마 안 돼서부터 사귀었어. 나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언니의 말에 제가 뭐? 언니가 명재 오빠랑 사귀었다고? 깜짝 놀란 제가 물었어요. 그렇다니까. 내가 좀 망설였는데 나한테 귀걸이까지 사주면서 사귀자고 조르더라고. 언니가 눈물까지 흘리며 주먹을 꽉 쥐며 말을 했어요. 언니의 말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제 입에서 탄식이 나왔는데요. 왜? 울던 언니가 놀라서 저에게 물었고 언니 잘 들어. 우리가 그동안 그 미친놈한테 놀아난 거야. 제가 말을 했어요. 무슨 소리야 놀아나다니? 언니가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진짜 그 미친놈이 언니라? 김명재,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고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언니가 물었어요. 놀라지 마. 나도 김명재 그 인간이랑 사귀고 있었다고. 언니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혹시 언니한테도 비밀 연애 하자고 했지? 제가 물었어요. 맞아.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어. 그럼 너랑 나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고? 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이 미친 인간이 어느 정도로 정신이 나간 인간이냐면요. 저와 같은 장소를 언니와도 똑같이 다니면서 우리 둘을 기만한 겁니다. 사진을 본 언니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언니도 저만큼이나 충격을 받았겠죠. 아니,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사람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차 안에서 한동안 말도 못한 채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나 이대로는 못 참아. 언니가 말을 했어요. 그럼 뭘 어쩔 건데? 집안끼리도 다 아는 사이인데.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 인간 고의적인 거야. 생각해봐. 우리 지금 걔 막장 드라마 나오게 생겼어. 아마도 나중에 들켜도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언니랑 동생이 한 남자를 사귀고 있었던 거잖아. 내가 진짜 쪽팔려서 진짜.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악질 중에 악질 아니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언니가 작정을 한 듯 했고 그때부터 뭔가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인간이랑 네 차 타고 다닌 적도 있어? 언니가 물었고 응, 있긴 있지. 그럼 블랙박스 확인해봐. 며칠이 걸려서라도 확인해서 증거 찾아. 언니는 무서운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그 인간이 잘못 걸렸구나 하고 말이죠. 우리 언니는 뭔가 하나 결심을 하면 끝장을 내는 성격이니까요. 그렇게 언니는 뭔가를 준비했는데요. 너 그 인간한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모른 척하고 만나서 전부 녹음해. 나도 녹음할 테니까 알았지? 그런데 어설프게 행동하지 마라.
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했고 볼펜 모양으로 된 녹음기까지 준비해줬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자친구를 만났는데요. 남자친구라는 단어도 역겹네요. 그동안 좋았어? 상견례 한다더라? 나를 감쪽같이 잘도 속였네? 야, 사실 너도 나 좋아해서 만난 거잖아. 남자친구가 뻔뻔하게 말을 했고. 그런데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랑 사귀자고 할 때 이미 서울에도 사귀던 사람이 있었잖아. 그런데 나랑 사귀자고 한 거야? 저는 언니가 시키는 대로 유도 질문을 했어요. 사실 엄청 떨렸지만 표시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엄청 노력했어요. 제 말에 남자친구가 맞아. 근데 여자친구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외로워서 그랬다. 근데 너도 나랑 만나면서 좋았잖아. 네가 어디서 나 같은 남자랑 연애를 해보겠냐? 너 영광으로 생각해. 나 인기 엄청 많은 남자야. 너는 나 같은 남자를 사귀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거야. 나는 미친 소리를 짓거렸어요. 그런 남자친구에게 근데 너랑 결혼할 여자는 이 사실을 아는 거냐고 제가 물었죠. 미쳤냐? 걔는 완전 공주야.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공주. 근데 걔는 그냥 나라면 환장을 해서 내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 좋아하거든. 결혼하고 나면 사실 걔도 좋고 나도 좋은 거지. 걔는 내가 남편이라 좋은 거고 나는 나대로 즐기면서 살아서 좋은 거고. 그래서 말인데 너도 나 계속 만날 생각이 있으면 내가 계속 만나줄 수도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네가 서울 올라와서 데이트해도 되고. 나 이제 돈도 많고 너한테 잘해줄 수 있는데 어때? 계속 만날래? 사실 나는 네가 더 마음에 들거든. 네 언니보다도. 나는 말을 하다가 멈칫하더니 그러니까 너도 마음 있으면 또 연락하라고 라며 얼버무려버렸어요. 남자친구는 생각보다 훨씬 개처방 같은 인간이었어요. 옛날에는 참 순수하고 착한 인간이었는데 그동안 살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사람이 참 사악하게 변해버렸더라고요. 그런 남자친구에게 꺼져라 이 미친놈아 라고 제가 버럭해버렸어요. 그런 저를 보면 남자친구는 근데 너 우리 사귄 거 여기저기 소문내봤자 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거 알지? 너뿐만 아니라 너네 부모님까지 망신을 뻗치는 거 알고 있지? 끝까지 더럽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 남자친구를 보며 글쎄 나도 생각 좀 해보고 제가 말했지만 웃기네. 네 성격에 절대 그렇게 못하지 라며 비웃고는 가버렸어요. 남자친구가 가는 것을 확인한 저는 녹음기를 확인해봤는데 다행히 녹음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녹음된 것을 언니에게 전달했고 언니는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늘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더니 우리 언니 집념이 아주 무섭더라고요. 언니는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에게 증거를 보여줬는데 진짜 많이도 모았더라고요. 언니 차 블랙박스에 찍혀있던 것들과 음성 녹음된 것과 사진들 그리고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을 꽤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그것들로 어떻게 복수를 할 것인지 궁금해서 언니에게 언니 이걸로 어떻게 할 생각인데? 제가 물었고 아주 아작을 내버려야지. 언니가 눈까지 부릅뜨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인간 상견례 장소를 가서 다 까발릴 생각이야. 뭐? 상견례 때? 그냥 그 여자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하수라는 거야. 그 여자 부모님도 봐야지. 그래야 한 방에 날려버리지. 어차피 돈 때문에 하는 결혼이라는데 그 여자도 불쌍하잖아. 내가 들어보니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 언니가 아무렇지 않게 말을 했어요. 언니의 말에 제가 깜짝 놀라서 진짜 상견례에 갔다고?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래, 직접 전달할 거야. 엄마한테, 명재네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하면 명재 엄마가 다 말해줄걸? 명재 엄마가 신나서 떠들고 다니는 모양이더라. 그 당시 언니 표정은 어마무시했는데요. 아마도 끝장을 내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상견례를 일주일 전 남겨놓고 언니가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는데요. 언니는 엄마를 보며 엄마, 명재네 곧 상견례 하잖아. 혹시 어디서 한대? 언니가 물었어요. 글쎄, 잘 모르겠네. 서울에 산다고 하던데 왜? 엄마가 어디서 하는지 시간만 살짝 물어봐줘. 그건 왜? 아니, 그냥 명재 엄마한테 얼마나 좋은 데서 하냐고 물어봐. 궁금하잖아. 언니의 말에 엄마가 그러네, 엄청 좋은 곳에서 하겠다. 알았어, 엄마가 한번 물어볼게. 라며 호들갑까지 떨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엄마가 들어왔는데 야, 돈이 많긴 많은 모양이야. 18일 1시에 땡땡 호텔에서 한대. 나도 그런 데서 상견례 해봤으면 좋겠다. 라며 엄마가 부럽다는 표정으로 우리들을 바라봤는데요. 그런 엄마가 왜 이렇게 불쌍하게만 느껴졌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엄마는 그저 천진난만하기만 했거든요. 하지만 언니는
그런 엄마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오로지 장수와 시간만 들었어요. 제가 볼 때 순간순간 언니의 표정은 섬뜩하기까지 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당일 언니가 제일 좋은 옷으로 치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언니에게 언니, 우리 그냥 그만할까? 나 조금 무서운데 라고 말을 했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은 아주 사회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해야 해. 내가 아주 끝장을 내버릴 거야. 뭐해? 너도 옷 입어. 라고 언니가 제게 말을 했어요. 나도 가야 해? 라고 말했지만 너도 같이 가야지. 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결국 언니에게 질질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 장소에 도착을 한 언니는 문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남자친구 가족들이 상견례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더니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사람들이 안으로 다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걸 보더니 순식간에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 언니를 놀라서 바라봤는데요. 특히 아줌마가 네가 여긴 웬일이냐며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사실 저는 무서워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문 밖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 아줌마를 보며 그건 아드님한테 물어보시죠. 언니가 짧게 말을 하고는 남자친구를 째려봤어요. 그때 남자친구의 표정은 잠시 넋이 나간 듯 보였는데요. 아마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겠죠. 그리고 두려웠겠죠. 본인이 한 짓이 있었으니까. 그런 언니를 보며 문득 정신을 차린 것인지 남자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네가 여긴 웬일이야? 라고 큰소리로 쳐다보더라고요. 그 말에 언니가 내가 이렇게 왜 왔겠어? 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죄를 지었으니 겁이 나긴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더니 남자친구 예비 장인한테로 걸어갔다고 하네요. 그 모습에 남자친구 부모님은 무슨 일인가 그저 놀라 있었고요. 그렇게 걸어간 언니가 남자친구 예비 장인 장모와 딸에게 서류봉투 하나씩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결혼은 집안의 큰일인데 잘 확인해보고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좀 해왔는데 결혼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똑부러지게 말을 했고 잠시 후에 안에서 괴성이 들려왔는데요. 결혼할 여자의 목소리 같았어요. 오빠, 이게 다 뭐야? 이거 다 사실이야? 뭐 그런 말들이 오고 갔고 남자친구가 당황을 한 채 그게 말이야. 아, 미치겠네. 라고 말을 하던 순간 사업가답게 서류 봉투를 꼼꼼하게 확인하던 예비장인이 벌떡 일어났는데 이런 사기꾼 같은 게 라고 말을 하더니 순식간에 남자친구 멱살을 잡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언니가 손편지까지 써서 같이 넣었거든요. 큼직큼직한 글씨로 바람둥이의 실체를 알려드립니다. 라고 시작하는 편지 말이죠. 상견례 자리는 난장판이 되었는데요. 가족들이 예비 장인을 말리는 듯 했고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고 다녀? 그런 네가 감히 우리 딸과 결혼하겠다고? 니까지 놈이? 라며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우리 언니가 정말 독했던 것이 말이죠. 그곳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여자가 하늘 품으니 서리가 내리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는 난장판이 되었고 남자친구 가족만 내버려두고 다들 가버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남자친구가 뛰어와서 언니의 뺨을 순식간에 날렸는데요. 언니는 그냥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런 언니의 모습에 더 화가 난 남자친구가 다시 언니 뺨을 올려붙였고 언니가 그런 남자친구를 보며 너 이제 끝이야. 알겠어? 라며 뒤로 돌아 저를 봤어요. 제가 거기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그곳에 가기 전날 언니가 저를 보며 그 인간이 나한테 손대면 금상첨화인데 라는 말을 했고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냐고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 너 잘 들어. 그 인간 성격에 아마 미쳐서 날뛸 거거든? 그러면 나한테 손댈 수도 있어. 너는 그걸 다 촬영해놔. 알았지? 라며 저를 바라봤는데 제가 바로 대답을 안 하자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알겠어? 다 촬영해. 그런 언니의 말에 촬영해서 어떡하게? 라고 제가 물었어요. 진단 썼고 나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언니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떨리는 손으로 그 인간이 언니의 뺨을 올려붙이는 것을 모조리 다 촬영했죠. 그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고 언니가 그 인간을 보며 잘 들어. 경찰에서 보자. 난 합의 같은 거 절대 안 해. 알겠어?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너 끝장내줄게. 라며 그곳을 나와버렸고 뒤에서 그 인간이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언니는 병원에 입원을 해버렸고 진단서와 영상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언니는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제가 더 무서울 진격이었어요. 결국에 그 인간은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한마디로 쫄딱 망해버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결국 그 인간이 병원에 입원한 언니에게 잘못했다며 제발 합의해달라고 찾아왔더라고요. 하지만 언니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바로 쫓아내버렸죠.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 인간 부모님이 병원에 찾아와서 사과를 했지만 언니는 냉정했어요. 죄송한데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며 딱 잘라 말을 했거든요. 결국 아줌마가 우리 엄마에게 와서 빌고 난리가 났고 엄마까지 알게 되어서 엄마는 알아놓아버렸죠. 저는 이렇게 될까봐 조용히 넘기려고 했던 것이었고요. 그렇게 친했던 엄마와 아줌마는 원수가 되었어요. 언니가 절대 합의를 안 해주겠다고 확고하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인간 엄마가 급했던 모양인지 언니에게 너랑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그냥 끝내자.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너였다고 하는데 돈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구나.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게 됐어요. 그 말에 언니가 저랑 제 동생이 기만한 인간하고 결혼을 하라고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며 딱 잘라서 말을 해버렸죠. 제가 보기에 언니는 절대 합의를 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지금 엄마조차도 합의를 하지 말라고 하고요. 사실 저도 고수하긴 하네요. 인생을 그렇게 막 살더니 인과응보라고 제대로 당했네요. 그 인간은 결혼할 생각으로 회사까지 그만뒀다는데 취업이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언니 성격에 그냥 법대로 처리할 것 같아요. 거기다 그 인간 부모님도 창피해서 못 살겠다며 어느 날 급히 이사까지 가버렸고요. 아들 하나 때문에 집안에 풍비박산이 났네요. 그러니까 인생 좀 똑바로 살지 그랬냐? 앞으로 저도 남자 볼 때 얼굴만 따지지 말고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